예, 자, 좀 치셨습니까? 자, 밑줄 그어 갈게요. 자, 52페이지 맨 밑에 3번 등록 처분 나와 있습니까? 자, 오른쪽 양가로 1번 등록 기준 검토 확인해서 아까 우리가 확인 서류 적으라 그랬죠? 그게 여기가 나왔네. 동그라미 2번. 그 동그라미 2번이 전부 다 확인 서류예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2번 보고 있어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 요청 두 번째 줄 후다. 자격 확인 요청 동그라미 쳐세요. 이게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을 확인한다 이 뜻이에요.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직접 등록관청 확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확인 들어가요. 그 말이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두 가지. 그거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확인 서류가 몇 가지? 세 가지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지문을 좀 익혀두세요. 세 가지가 확인 서류예요.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이건 직접 본인이 제출한 거 아니라 관청에서 직접 확인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 처분의 기속성 동그라미 1번 등록 기속성 있어요? 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건을 갖추면 등록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그 첫째 줄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거 기속성 재량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쉽죠? 네. 12월 달은 좀 어려웠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세 줄 몇 적으세요. 등록관청은 신청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거 법인 개공, 공인소년 개공,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하고 종별 동그라미. 종별이 종류. 자, 며칠 내 서면 통지? 7일. 7일이라고 서면 동그라미.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뭐 통지 효과 이런 건 상식으로 읽어 두시고. 자, 4번에 보면은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나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세 줄 몇 적으세요? 네 줄. 자, 등록을 한 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보증 설정한 후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관청 신고 동그라미. 이게 보증 설정 신고.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 직접 뭐 하면? 통보하면 신고를 정략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몇 적으세요.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언제까지 교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기간 중요합니다. 그러면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할 것은 오로지 어떤 것만 확인한다? 보증 설정 여부만 확인해요.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요.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자,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있어요. 재교부 사유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제목 몇 줄, 분실, 훼손. 제목 몇 줄 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그럼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뭐 분실하거나 훼손됐으니까 재발급 받아요. 개시해야 되니까. 또 등록증에 보면 소재지, 사무소, 명칭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바꾸게 되면 또 재발급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게 재발급 사유라고. 제목만 몇 줄 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종별 변경의 재교부. 이게 뭐예요? 아까 재발급 딱 하나 있었죠. 중개인이 뭘 취득해서? 자격증에서 공인중개사 개공으로 관할구역 어디서? 안. 그래요. 그때만 재발급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동그라미 주세요. 첫째 줄 중간 관할구역 안에서 이럴 때 재교부. 자,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 사유는 몇 가지? 세 가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종별 변경. 중개인이 관할구역 안에서 종별 변경할 때. 이 세 가지가 재발급 사유. 그러면 이때도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때는 시도조례라고 해석해야 돼요. 시군구. 시군구 조례지. 왜 시군구 조례요? 등록증은 누구한테 재발급 받아? 시장군수, 구청장. 자격증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를 따르고 시도지사가 하니까 이것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니까 시군구 조례, 자치구 조례. 됐어요? 예, 그 4번 자치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몇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자, 등록상 협회 통보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세 가지 동그라미 있어요. 등록관청 다음 달 10일. 이건 다음 달 10일입니다. 통보 세 가지 동그라미 쳤어요?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DPA 넘어가세요. 이건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그 박스 있습니까? 나중에 다 외워야 되는데 단원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두 바퀴 돌고 나서 외우면 금방 외워져. 근데 여기와 관련된 거 1번 지금 배운 거잖아요. 1번 등록증 뭐 할 때? 교부받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등록증 뭐 할 때? 교부. 등록증 뭐 할 때? 교부. 이거 하나만 체크하세요. 어차피 한 두 바퀴 돌면 이건 다 알게 돼요. 지금부터 억지로 외우지 말고 1번만 외워. 등록증 교부받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다 나와요. 이 내용들이 6가지가. 일단 1번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업무 개시는 양가로 2번을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다만 여기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 후 몇 개월이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려면 무슨 신고하라? 유급신고 동그라미. 이를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과태료고. 그래서 등록 후 3개월 이내 하란 말이 있어요. 예, 여기서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시를 말한다. 등록증 교부시가 아니에요. 등록증 교부시가 아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서식에 보면 등록증이 있습니까? 한번 구경 좀 해보세요. 등록증이 어떻게 생겼나? 왜 내가 구경하라는지 아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걸 봐봐야 돼. 그 성명, 생년월일, 개공 종류 들어있죠? 사무소 명칭하고 소식 이 두 가지만 적어보세요. 사무소 명칭,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소재지, 서북구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바뀔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아까 우리가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한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란 뜻은 아니고 이걸 한번 봐두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해가 빨라.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가 사무소 소재지가 바꾼다 할지 사무소 명칭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재교부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직행이 적혀 있죠. 그래서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는 시도 조례를 따라야 돼. 시군, 구 조례를 따라야 돼. 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해 주니까. 됐어요? 예, 그래서 시군구 조례를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등록 시료, 무등록 중개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했다가 등록 효력이 없어진 걸 실효란 말을 써요. 등록 뭐라고 써요? 시료. 이것은 딱 세 가지. 개인 개공이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뭐 하거나 해산할 때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개공이 사망하면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법인이 뭐 하면 해산하면 효력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딱 하나. 제목만 알면 되는데 법인 대표자 사망하면 효력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요? 안 없습니다. 법인은 해산이 돼야 돼. 개인은 사망했을 때 효력이 없어지지만 법인은 뭐가 돼야 돼? 해산.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대표자 사망은 법인 대표자 사망은 실효 사유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 몇 적었어요? 대표자 사망은 재교부 사유일 뿐 실효 사유는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세 번째 줄. 대표자 사망은 실효 사유가 아니고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사유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못해갖고 등록이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효력이 없어지고, 세 번째가 무슨 신고? 폐업 신고하면은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셨어요? 자, 실효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사망하거나 뭐다? 해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업, 신고. 이 세 가지가 실효 사유라는 거. 자,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
법인은 해상이 돼야지 효력이 없어져요. 그것만 주의해 줍니다. 자, TP 넘어갑니다. 자, 60페이지 보면은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등록이란 말은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걸 이제 무등록 중개업이란 말을 쓰이죠. 자, 그러면 칠판을 봐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은 말 그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업무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 결론은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석을 하면. 그죠? 처음에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한 사람 무등록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원래 이분 원래 개공이었잖아요. 근데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업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무등록이 되지. 됐죠? 왜냐하면 등록 취소된 다음에 업무를 하면 등록 안 한 거하고 똑같죠? 폐업 신고하고 나서 업무를 해도 등록 안 한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거 해도 다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류 분석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뭐 있어요? 등록 신청만 해놓고 처분하기 전에 무등록이라 했어, 안 했어? 그것도 무등록이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그거예요. 근데 딱 결론은 하나야.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하는 사람. 됐습니까? 신청만 해도 아직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록 안 한 거 똑같죠? 이건 무등록이요. 이제 무등록 종류를 그냥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효력 한번 봐드릴게요. 이 둘 간에 A라는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사람이 중개를 해줬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거래 계약이. 그럼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 거래 계약 자체. 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등록 안 한 사람이 딱 거래, 중개를 했다고. 유효, 무효? 유효. 이 사고 파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법에 위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징역벌금 들어가, 안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징역 벌금 들어가요. 계약은 전혀 관계없어요. 처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고생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중개 보수 받을 수 있을까? 중개 보수 청구권. 이 보수 문제잖아요. 돈 벌려고 지금 중개한 거잖아요. 중개 보수 청구권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도 그러고 보수 청구권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처벌만 받고. 근데 계약 자체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 여기까지.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무등록업자의 있습니까?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무등록 중개업이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자, 등록 효력이 뭔 상태에서? 이거 소멸 상태잖아요. 이거 세 가지. 소멸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도 다 무등록이다. 이것도 결국 등록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거기만 밑줄 그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거래계약. 효력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중개 행위로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래계약 효력은 영향이 없다는 말. 계약 효력은 영향이 없고 사법적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거기까지. 몇 줄 그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동그란 사면 무등록 중개업자 보수 청구권 나와 있어요? 결론 세 번째 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자,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리고 제재 첫째 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3입니다. 3. 뭔 3? 3. 개념 잡았죠? 되게 쉬워. 자, 그래서 일단 등록을 안 하고 하면 이렇게 제재가 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6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목 읽어보세요. 이전 등록 금지하고 오른쪽에 이중 소속 금지하고 오른쪽에 등록증 양도되게 금지 나와 있죠. 자, 세 가지 공부할 건데
자, 칠판 봐보세요. 큰 내용 없어요. 이거는 제재만 하면 돼요. 자, 이중 등록이란 뜻이 뭐예요? 몇 번 등록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건 11월 달 기초할 때 한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당첨됐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예, 부동산. 아니고. 자, 이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단원에 따라 이 동그라미는 사람이 됐다가, 지역이 됐다가, 물건이 됐다가, 소공이 됐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예, 틀렸습니다. 서북구요, 서북구. 잊어먹었잖아요. 이거 11월 달 기초할 때 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하고 또 등록하면 무슨 등록? 이건 못하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이 힌트 드렸으니까 이건 더 쉬워요. 이건 뭐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서북구하고 동남구 바로 나오네. 맞았어요. 자, 보세요. 서북구하고 동남구.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하고 또 등록하면 무슨 등록? 예정 등록. 자,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조금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어디 중개사무소요? 네, 적었어요. 이거는 종별. 여기 중개인. 그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중개인이, 그죠? 자격증 없이 영업하다가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또 등록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건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폐업하고 등록하면 관계없죠? 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종별 바꾸면 종전 등록증을 반납한 게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영업하면서 또 등록한 거. 그렇잖아요? 예, 이거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 등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제재만 하면 돼.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럼 제재가 어떤 제재 들어가냐? 이제 제재를 하나씩 할 건데, 이제 제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등록이 취소가 돼버려요. 반드시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인데 여기서 필요적 등록 취소는 앞에 거에 취소됩니까? 뒤에 거에 취소됩니까? 둘 다 취소돼요. 둘 다 취소돼요. 하나만 취소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둘 다 반드시 취소돼. 그리고 징역벌금 들어가는데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가고.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중 등록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몇 줄 볼게요. 자, 의에서 첫째 줄 이중으로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지문 몇 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는 등록관청을 달리하든 등록관청 달리 동그라미. 그럼 칠판에서 등록관청 달리가 어떤 걸 말해요? 2번. 그 다음에 후단에 종별을 달리하든 동그라미. 3번을 말하잖아요. 그죠? 1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필요적 등록 취소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징역벌금 들어가요. 자, 우리 과목은 제재가 많아요, 적어요? 이 제재 싸움이거든, 사실. 우리 과목은 그래요. 한 두 번 들으면 대충 이해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제재 싸움이거든. 제재를 워낙 많기 때문에 단원별로 나올 때 그때그때 외워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쌓여, 그게 쌓여서 다 알게 됩니다. 한 번에 못 해요. 워낙 100개가 넘으니까. 일단은, 필치 11입니다. 앞으로 필요적 등록 취소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필치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취소된다. 그럼 임의적 취소되는 임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봐보세요.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이중 소속은, 자, 칠판 봐보세요. 양쪽에 근무한 걸 말하죠? 구체적으로.
A 계공하고 B 계공이 있어요.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예요. 자, 근데 이 A가 B 밑에 취업을 했어요. 뭘로? 소속공인 중개사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는 사장이지만 여기서는 직원이잖아요. 이거 이중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이 계공이 어떤 제재 들어가냐?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고? 취소되고 1년하고 1천. 이중 등록 똑같죠? 그럼 이중 소속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요. A가 이중 소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소공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하면 한쪽에서는 소공, 한쪽에서는 개공이 되어버리니까. 됐습니까?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A 개공하고 B 개공이 각각 사무소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아니, 전혀 모르는 관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C라는 소공을 고용해 썼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소공이 월급이 적으니까 여기 또 취업을 했어요. 오전에서는 A, 오후에는 B.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 소속이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중 소속이에요. 이중 소속. 그러면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어떤 제재 들어가느냐? 자격이 정지됩니다. 소공에게는 자격 정지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격 정지제도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소공에게는 자격 정지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D라는 중개 보조원이 또 여기 또 취업을 했네. 이중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양쪽에 근무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조 업무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이중 소속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예, 좋아. 원래 자리 돌아오니까 좋잖아. 이것도 이중 소속으로 봐요. 법에서. 그럼 보조원이 양쪽에 근무해도 이중 소속이에요. 그럼 보조원에게는 어떤 제재가 들어가느냐? 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역하고 뭔만? 벌금만 들어가고. 벌칙이 다 똑같잖아요. 1년하고 1천. 자, 원리가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 그리고 제재만 알고 있으면 공부 끝난 거야. 자, 몇 줄 가드릴게요. 자, 양가로 2번에 이중소속 금지 세 줄 밑 적으세요. 자, 개공, 소공, 보조원, 중개보조원 동안에 보조원 있잖아요. 보조원, 개공후 사원 임원은 다른 개공후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가 없다까지가 이중소속 금지 개념이다 이 말이고. 됐어요? 제재에서 기업 개공은 첫째 줄 후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세 번째 줄 후담 1년하고 1차. 소공은 두 번째 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제재만 알면 돼요. 자, 오른쪽 중개 보조원은 행정 처분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1년하고 1차.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등록증 대여, 양도 대여하지 말라. 자, 이것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지 말라. 이거 하나고, 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는 거 하지 말라. 자, 이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추가로 하면은 여기 성명 상호가 더 들어가요. 성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여기로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수 대여받지 말라. 이게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등록증 양도 대여하지 말라는데 했어.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제재가.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고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여기는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만 들어갑니다. 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칙 싸움이야. 제재 싸움이라고. 뭐 내용이야. 뭐 큰 내용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재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이니까 지문을 익혀야 되잖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 몇 줄 볼게요.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나와 있습니까? 의 세 줄.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성명 또는 상호.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동그라미. 양도 대여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니은 제재 두 번째 줄.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1년하고 1차. 몇 줄 걷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몇 줄 걷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중개 업무를 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양수 대여 동그라미. 다른 사람의 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닙니다. 이걸 이번에도 몇 년? 1년하고 1차. 밑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부정등록금지 나와 있어요? 세 줄만 밑줄서요. 개공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범으로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하고 3천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 어떻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와, 이 사람 능력 있네. 어? 어떻게 해서 거짓으로 등록이 되냐고. 뭘 위조해서? 그렇죠. 거짓으로 등록을 했다. 이 등록하려면 아까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자격증 같은 걸 위조를 해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사람. 근데 지금은 안 되지. 그래서 확인 서류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지가 한 5년도 안 됐어요. 확인 서류 바뀐 지가. 과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사본 이주하기 쉬워 어려워? 쉽죠? 그러니까 그거 제출해요. 그럼 관청에서 모르고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서류로 바뀌어 본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직접 확인 들어가요. 뭔 소리 아셨어요? 그 전에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버젓이 영업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어.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하면 신고하라고 포상금까지 걸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별걸 다 이주를 하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33. 자, TP 넘어가세요. 자, 우리 과목에서 또 중요한 단원이 결격사유입니까? 네, 결격사유.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효과를 먼저 봐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등록 기준에 보면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결격사유 있냐 없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출해야 안 해? 애국이나 외국 법인만 없다는 소리 제출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확인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회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내용이 오른쪽 첫째 줄 양갈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주어 동그라미 쳐주세요. 등록관청은 그죠? 두 번째 줄 개공 등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관계기관에게 뭐 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내국인들은 직접 본인이 증명을 안 해도 돼. 결격사유 있냐 없냐. 내가 파산자인지 그죠? 피성년 후견인지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직접 본인이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애국인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관계기관에 직접 등록관청에 조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 효과를 보는데 칠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분들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정상적으로 사장으로, 즉 개공으로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판단할 때 결격사유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반드시 등록이 뭐가 돼? 취소가 됩니다.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 필치. 그죠? 개공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사유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봐.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사유 있는 자가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려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취업 못해요. 됐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결격사유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 해고시켜야 돼, 해고. 해소시키라 그랬어요. 해소는 해고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이게 효과예요. 그럼 결국 중개업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등록 안 되고, 고용 안 되고. 하다 하면 해고시키든지 취소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결격사유 있는 자는 중개업 자체를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등록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양가로 3번 효과인데,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65페이지. 자, 결격사유 효과,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의 효과, 첫째 줄 몇 줄,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몇 줄 오세요?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소공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임원사원도 될 수 없다. 소공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한 후 효과, 필요적 등록 취소. 자, 가에서 두 번째 줄.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등록관청 개공 등록증을 반드시 뭐다? 취소해야 된다. 봐. 개공으로 근무하다가 결격사유에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요. 필치. 됐어요?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의 업무정지 거기 좀 밑줄 그어보실래요?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공 보존으로 가면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정지. 개공에게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결격사유 있는 자를 고용에 쓰다 걸리면 개공에게 무슨 정지? 업무정지. 디귿. 아니, 니은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었어요? 예. 자,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그러면 결국 결격사유 있는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란 소리예요. 등록이 안 되고 고용 신고가 안 되고. 됐어요? 또 하다 하면 취소시키고 해고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개업에 종사하지 말란 소리를 그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결격사유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자, 이제 내용 들어가는데, 제한 능력자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크게 분류했을 때.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나왔어요. 67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수용자. 양가로 3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쭉 넘어가서 71페이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 여기서 근데 어느 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돼? 중개사법. 줄이면 2법. 2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원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73페이지 5번. 자, 사원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결격사유 내용인데, 자, 한눈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근데 이게 페이지 수로 보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봐. 이렇게 줄여서, 이게 결격사유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도 자주 나오고. 자, 이거요. 공부가 다 되면, 이렇게만 해놔도 머릿속에서 이제 이 내용이 막 살아 움직여. 지금 살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근데 이거 지금 두 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기초할 때도 했고,
12월 달에도 했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 하는데 살아 안 움직이면 어떡해. 막 움직여야 되는데. 막 칠판에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쉬운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볍게 이제 책 보지 말고 칠판 봐봐요.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고 또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자,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 19세 미만이죠. 자,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자, 미만이라는 건 19세가 들어가 안 들어가? 19세부터 성인입니다. 18세까지가 미성년자들 말이고. 자, 그러면 이분들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등록 안 되죠? 취업 안 되죠? 근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합격하면 자격증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자격증 취득한 이유는 중개업 하려고 한 거죠? 못하게 막아놨어. 그래서 이제 이 미성년자가 또 연구를 해요. 그래, 좋다.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한번 해보자. 민법에서 동의 받으면 별거 다 하죠? 근데 중개업 해, 못해?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해보자. 민법에서 결혼하면 뭘로 봐요? 성인으로 봐. 그럼 별개 계약 같은 거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개업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 하지 말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결격 사유에 벗어나는 시기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년이 돼야 돼요. 19세 이상이 돼야 돼. 결론적으로는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예. 자격 취득에도 좀 기다리면 돼요. 자, 그래서 중개업 자체를 하지 말라. 자격증 취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혹시 미성년자가 계시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밑으로 올게요. 칠판 보세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 뜻이 뭐고 피성년 후견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이 피한정 후견이죠. 지속적으로 뭐가? 결하가 피성년 후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노령 같은 건 나이가 많다 해서 바로 된 게 아니고, 그죠? 이래서 법원으로부터 뭐요?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개시 심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게 떨어져야만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벗어나는 시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자, 언제 벗어나요? 여기는 복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해요? 종료 심판. 한정 후견 종료,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지 벗어난다. 그럼 결격 사유는 개시 심판부터 언제까지? 종료 심판까지 결격. 그럼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죠. 이 기간 동안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원의 심판이 들어가야 돼. 가정법원. 개시 심판, 종료 심판. 개시 심판, 종료 심판.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바로 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개시 심판.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지 벗어난다. 이겁니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66페이지 미성년자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후단 19세, 만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이 지문.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다. 이 지문. 그리고 니은 첫째 줄. 민법상은 미성년자 혼인을 한 거나 혼인,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었더라도 됐어요? 네. 자, 얻었다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재산상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혼자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동의를 얻으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 개념이 예. 네, 좋았어요. 다 이야기해. 권리 변동까지 다 이야기해. 자,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한 법률 요건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대표적인 법률행위 종류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일단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얻거나 혼인하면 혼자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혼자서 계약을 할 수 있다. 같은 말이고.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는 획일적으로 할 수 있지만 중개사법으로는 획일적으로 개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없어요. 그럼 벗어나려면 성년이 돼야 벗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년 동안. 성년이 돼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거나 결혼하면 혼자서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벗어나는 시기는 성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피한정 후견인 개념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후단. 피한정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동그라미. 한정 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자, 개시심판 동그라미.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벗어나는 시기, 니은의 네 번째 줄 후단. 가정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요?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벗어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질문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가 된다.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가 된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피성년 후견인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에 보세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다? 결여 동그라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거기까지. 이때부터 이제 결격사유 시작돼서, 그죠? 자, 벗어나는 시기 니은의 마지막 줄. 무슨 심판을 받으면?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난다. 무슨 심판? 종료 심판을 벗으면 벗어난다. 개념 나와 있어요? 예, 자, 그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개시심판부터 종료심판까지 결격이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파산자. 파산자라는 것이 뭘 말해요? 그렇죠, 이제. 아주 좋았어요. 자, 빚을 많이 져서 채무 완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채무 완제 능력이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뭘 받아야 돼? 선고를 받아야 돼요. 채무 완제 능력이 없어서 파산 선고. 벗어나는 시기는 자, 빚 다 갖고 나서 법원에다 복권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복권 결정이 받으면 복권 결정이 되면 벗어난다.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사유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중개업 해요, 못 해요? 못 한다. 중개업 자체를 못 해요. 됐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복권이 안 됐는데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복권 돼야지, 돈 갖고 나서.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거나. 무슨 건죠? 면책. 이건 당연 복권이야, 이게 당연 복권.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 사기 파산죄를 범함이 없이 10년이 경과됐을 때. 자, 사기 파산죄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파산 선고 몇 년 경과?
그러면 10년 경과하면 복권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복권돼 버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들어보죠? 왜? 처음 이야기하니까. 11, 12월 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이야기한 건 대답하는데 안 한 것은 이 쉬운 것도 모르잖아요. 자, 밑줄 그 책에 다 나와 있어. 밑줄을 안 그어줬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첫째 줄 후단 결론만. 채무 완제할 수 없는 상태. 그 지문 있어요? 네. 그래서 자, 네 번째 줄 중간에 파산 선고를 받고 현재 그 자리에서 파산자가 진행되고 있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게 파산자야. 거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중간에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받아야 벗어난다. 이 지문 있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스터디 해갖고 당연 복권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 나와 있네. 1번 면책 결정 동그라미. 자, 2번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자, 이러면 당연히 복권된다. 그러면 당연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봐, 밑줄 안 그어지면 몰라요. 내가 수없이 경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가르쳐 주죠. 책을 10바퀴를 돌아도 내가 밑줄 안 그어주면 모르더라. 수험생들 특징. 진짜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줄 근 걸 위주로 하되, 안 근 것은 이제 다 부연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3바퀴 돌아가면 다 줄 긋게 돼 있어, 전부 다. 그렇잖아요. 3-4바퀴 돌아가면 다 긋게 돼 있어, 결국은. 그러니까 줄 근 것만 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 그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한 번에 다 그어봐. 질려서 공부 못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단계가 있어요. 공부도 단계가 이렇게 쭉쭉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결국 서너 바퀴 돌아가면 중요한 건 다 긋게 돼 있어요. 시험 나올 파트는. 안 나온 것까지야 안 긋겠지만. 됐습니까? 네.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다만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산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수영자 들어갑니다. 근데 수영자가 가장 공부할 내용이 많죠? 자, 이 페이지 넘겨놓고. 그러면 수영자 법 조문을 숙지하라 그랬죠? 첫 번째. 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운 거 있잖아요.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자, 수영자 3가지. 써라! 그러면 써봐야지. 받고. 좋아.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하래. 이어서 하래. 릴레이. 좋아. 자, 그렇지. 자, 그럼 이 조문을 숙지하는 게 급선무예요. 근거 이상한 건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자,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그 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되노. 자, 집행이 면제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럼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자, 근거 이상은 실형이 뭐가 있어요? 사형, 징역, 근고. 사형, 징역, 근고형을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근고형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그럼 근고가 뭐라 그랬어요? 징역은 대충 알고. 자, 똑같이 교도소 가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 거. 그러면 형의 경중은 뭘 더 무겁게 봐요? 징역을 더 무겁게 봐요. 사형, 징역, 근고 이렇게 나가요. 근고 이상.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교도소 복역하는데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 아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그럼 만기 석방이라는 것은 만기 출소했다는 소리죠?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 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러면 교도소 나올 때부터 몇 년간? 3년간 중개업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가석방이라는 것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주죠? 그럼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무기형은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우리 법에서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년을 종료로 봐? 10년. 언제부터 10년? 가석방 된 날. 이때부터 10년을 종료로 봐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우리 법에서 또 몇 년? 3년. 그러니까 몇 년 지나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13년. 교수 나올 때부터 몇 년? 1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A라는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정도 사니까 20년 복역하니까 정부에서 내보내줬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을 종료로 봐? 10년을 집행 종료로 봐.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교도소 있으니까 일을 해 못해? 못해. 여기는 자유몸이지만 1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수 나올 때부터 13년간 중개업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종료 시점을 외워야 돼요. 시점. 어차피 여기는 3년이니까. 그죠? 그럼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언제 종료로 봐? 자녀 형기가 뭐가 됐을 때? 경과된 걸 종료로 봐요. 남은 형기 경과를 종료로 보고.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원리가 되죠. A라는 사람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몇 년 받았어요? 그럼 5년 동안 교도소 복역해야 되죠. 근데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정부에서 내보내줬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1년. 플러스 3년. 그러면 도합 몇 년? 4년. 교도소 나올 때부터 4년간 중개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3년은 법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 종료 시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때부터 몇 년? 3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자, 남은 형기 경과가 종료. 그때부터 몇 년? 3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그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 근고 이상 실형 선고 나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근고 이상의 형에는 사형, 징역 근거가 있다. 밑줄 그었어요? 계속 밑줄 그었어요. 그러나 사형은 영원히 사유와 격리되는 형이므로 결격사유에서 근고 이상 실은 징역형과 근고형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밑줄 그어놨어요?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만기 석방 있어요? 가에서 세 번째 줄. 만기 석방된 자는 그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면? 3년이 경과하면 벗어난다. 이 지문. 이 지문 밑줄 그으시고. 자, 나에 보면 가석방 있어요? 두 번째 줄. 무기형에서는 20년. 여기는 3분의 1 경과한 처음으로 조건부 석방 제도다. 이건 개념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닌데 하여튼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고. 우리가 알아둘 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 후단. 밑에서 네 번째.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몇 년?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 이거 두 가지. 이게 종료 시점이에요. 무기형에서는 10년이 종료. 유기형에서는 남은 형기 경과가 종료. 그죠? 그리고 그 기한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 그리고 따라서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거 보게 되므로 그로부터 다시 몇 년? 3년. 그러니까 간략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10년 플러스 3년. 남은 형기 플러스 3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플러스 3년. 남은 형기 경과 플러스 3년.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용자에서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일단 종료는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면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요? 면제. 자, 면제는 딱 칠판을 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구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 하나. 그럼 면제해줘,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의 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이 됐다. 면제해줘,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사면? 특별 사면.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재판이 확정된 후 법이 바뀌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재판이 확정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뭘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그래, 간통죄요. 옛날에는 간통죄 처벌했잖아요. 그럼 간통해가지고 살아서 교도 살고 있어. 근데 간통죄 폐지돼 버리네. 폐지되면은 어차피 그 이후에 이렇게 한 사람은 간통죄로 처벌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 사람 면제해줘 버려요. 한 1년 받았다라면 6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면제해주면 그 면제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간 종교하지 말라.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가석방은 자녀형기 플러스 몇 년? 이건 자녀형기 계산해, 안 해? 얼마 남았든 간에 면제 시점부터 무조건 3년이에요. 됐어요? 또 형시 완성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 재판이 확정됐는데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 그럼 면제해줘 버려요. 뭘 생각하면 돼요? 그럼 면제되면 이것도 3년인데. 그렇지. 자, 재판이 교도소에서 징역 선고를 딱 받았어. 교도소에서 이 감옥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아니 법원에서 교도소로 이송되는 도중에 탈주를 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일정 기간 경과하면 그 사람도 집행을 뭐 한다? 면제. 시효 기간이 형법에 다 나와 있어. 무거운 것은 시효가 길고 가벼운 범죄는 시효가 작고. 그럼 면제해줘 그래요. 그럼 면제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자,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특사 있잖아요. 특사. 광복절 8.15 또는 성탄절. 특사 있잖아요. 자, 누구누구 선별해서 당신 사면한다 그러면 면제되고 그래요. 그럼 면제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이게 다 면제 사유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면제 사유고, 그 내용 몰라도 돼요. 이 세 가지는 무슨 사유고? 그때부터 몇 년? 3년. 자녀형기 계산한다, 안 한다? 근데 이것하고 비슷한 게 일반 사면이라고 했어요. 무슨 사면? 이거 들어봤어요? 특별 사면은 누구누구 지정해갖고 사면시키는 거고, 일반 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뭐 도로교통법 위반자, 범칙금 벌점 다 없애준다. 뭐 이런 원리야. 그러면 대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건 그래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못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3년 기다려요. 사면 즉시 벗어나. 즉시 벗어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면 받자마자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기억 잡았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는 면제 사유고 면제된 날부터 3년간 중개업 못한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줄 거드릴게요. 자, 디귿이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큰 제목이고, 무슨 사면? 특별 사면. 결론만 몇 줄 긋게요. 밑에 두 줄. 특별 사면 받은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이 경과하면 벗어난다. 근데 그 밑에 일반 사면은 언제 벗어난다? 즉시. 몇 줄 긋었어요? 자, 법률 변경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긋었어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을 변경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줄단. 이때는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경과하면 벗어난다. 그거 말하면 되고. 자, 형의 시효 완성도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형의 시효란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 기간 경과할 때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 그죠? 그러면 다섯 번 후단.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벗어난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영자 첫 번째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잠시 뭐 했다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칠판은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것 같습니다.